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삼국지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삼국지 매니아래 가지고 정치 논평을 하거나 칼럼을 쓸 때 제가 좀 자주 인용하는 텍스트가 삼국지거든요. 네, 삼국지에 그런 내용이 있죠. 네.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난 이거 이렇게 하면 이긴다고 생각해. 이런데 얘는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하면 못 이깁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해. 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나 나중에 볼래? 그래서 해가지고 했더니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화딱지가 니까 얘를 죽여버려요. 죽여버려.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죽여버려요. 그게 누구냐면 원소가 그래요. 원소. 원소. 그 유비는 어때요? 유비가 방통을 저기 조그만 고을에 원님으로 보냈어. 현령으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람을 잘못 본 거야. 자기는 그 사람을 되게 겉모습만 보고 낮게 평가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굉장히 뛰어난 인재였어. 그러니까 유비가 사과하잖아요. 방통한테 사과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좀 잘못 보고선 좀 실수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원소하고 유비하고의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그럼 조조는 어땠을까요? 조조도 유비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옛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쓴 적이 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근데 이제 그, 그 자유한국당이 선거에서 참패하고 그때가 이제 2016년도였는데 참패하고 나서 내가 좀 박근혜를 좀 비판을 했어. 비판을 했더니만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를 좀 되게 싫어하는 그런 여론이 돌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삼국지에 나온 내용을 인용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그 유비와 송권의 연합군에게 참패를 당했어요. 참패를 당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도망가다가 조조가 부하한테 그래요. 병사들 자기 이제 따라오는 병사들이죠. 그 뭐라 하냐면 야 목마른데 어디 물 좀 없냐 이런 거예요. 물 있으면 갖고 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조조군의 병사 하나가 뭐라 하냐면 피라면 있는 뎁시오 이런 거예요. 피라면 있는 뎁시오. 그 병사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화딱지가 나니까 전쟁해가지고 다 죽고 자기 친구도 죽고 자기 동료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렇게 패배한 패장이 어 목 마르다가 물 달라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피라면 있는 듯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조가 그 병사를 끌어내서 목을 뱄을까요? 안 그랬어요. 그게 이제 조조가 얼마나 좀 인품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얘가 그럴만 하다는 거예요. 조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자기 친구 다 죽게 만들고 얼마나 장군이 못났으면은 리더가 못났으면은 참패를 다 당하고 자기 친구들 다 죽게 만들고 이런 게 물 달래니까 화딱지가 나지. 그러니까 조조가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조조는 군율이 되게 엄격했거든요. 이거 일종의 하극상이잖아요. 근데 조조가 그 얘기 듣고서 아무 소리 못하고 야 빨리 가자 이러면서 데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조조는 뭐예요? 이게 자기 책임이라는 거,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홧김에 화가 나서 자기 부하를 목을 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박근혜 같으면 어때요? 박근혜 같으면 어?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얘가 그딴 식으로 떠들었다 그러면 앙심을 품고 얘를 죽여버리잖아요. 원소가 했듯이.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리더가 어떤 인품을 갖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세력이 커지고 하는 거라고. 근데 리더가 인품이 안 좋으면 그 리더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망해요. 굉장히 그 힘을 합치지가 않지. 그렇잖아요. 내가 박근혜를 싫어하는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니야. 박근혜 갖고선 박근혜 디스하는 걸로 방송을 하려면 1년 내내 할 수도 있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박근혜는. 진짜. 그렇죠. 저랑 박근혜랑은 DNA가 안 맞아. 원소가 그랬어요, 원소. 이제 원소가 그 조조랑 관도대전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가장 삼국지에 나오는 3대 대전이잖아요. 삼국지에 나온 3대 대전이 뭐예요?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 이릉전투, 이게 세 개가 3대 대전이잖아요. 사실상 삼국지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뭐였어요? 관도대전이었다고. 원소하고 조조가 누가 패권을 차지하느냐. 그게 사실상 삼국 통일에서 그 삼국지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이었거든. 근데 이제 원소가 조조군에 비해서 한 6대1 군세였어. 얘네가 6이면은 얘는 1. 얘네가 60만 대군이면 얘네 한 10만 대군. 얘네가 6만 대군이면 얘가 1만 대군. 이렇게 붙었다고. 6대1 비율로 붙었다고. 원소가 굉장히 우세했죠. 근데 원소 밑에는 아주 명참모가 있었어. 그 사람이 전풍이에요, 전풍. 전풍하고 저수. 둘이 명참모인데, 전풍하고 원소랑 그게 이제 그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소는 지금 전쟁을 해야지 이긴다고 본 거고, 전풍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근데 전풍이 좀 그 원소한테 말하길 뭐라 그러냐면은, 공은 꼭 싸워야 될 때는 안 싸우고 싸워서는 안 될 때는 싸우고, 내가 저번에 싸우자고 할 때는 안 싸우더니만 이번에 또 기어이 나가서 싸우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소가 화가 나는 거야. 이거 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언쟁이 붙은 거야. 야 두고 봐 누가 내 말이 맞나 네 말이 맞나 어디 한번 보자 우선 출전한 거야. 그 출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전풍을 옥에다가 감옥에다 가둬요. 야 기다리고 있어. 그래 우선 출전했어요. 근데 누구 말이 맞았어요? 전풍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전풍이 예상한 대로 원소가 조조한테 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원소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전풍목을 쳤어. 전풍목을 쳤다고. 근데 전풍은 원소가 돌아오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감옥에 간수가 있었어. 간수가 전풍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 말이 맞았다고. 원소가 패하고선 돌아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풍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난 죽었다 이런 거지. 이제 난 죽었다. 그러니까 간수가 물어요. 아니 당신 말이 맞았지 않냐고. 당신 말대로 안 하다가 원소가 지금 패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원소가 당신을 왜 죽이겠냐고. 근데 전풍이 이제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원소가 만약에 이기고 돌아왔으면은 자기가 대인배인 것 대인배 그 뭐야 대인배 퍼포먼스를 할 건데 지고 돌아오면 이 속 좁은 원소가 자기를 반드시 죽일 거라고 이렇게. 근데 딱 원소가 돌아오더니만 전풍을 죽여버려요. 그렇죠. 조조하고 원소는 어때요? 조조하고 원소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 친구였는데 친구가 아니라 원소가 형이었어. 그러니까 동네 형이지. 동네 형이 얘가 왕초 노릇을 했어. 조조는 이제 따라다닌 동네 동생이요. 그리고 얘네는 가문이 명문가야. 원소는. 조조네도 명문가지만 원소가 더 명문가야. 그리고 세력도 얘네가 더 셌어. 원소가 조조보다. 근데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리더십의 차이 때문에 진 거죠. 곽가가 원래는 원수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천거를 해줬는데 원수 쪽으로 천거를 해줬어. 근데 원소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얘는 큰 인물이 아니야. 근데 조조한테 가서 조조랑 얘기를 해보니까 조조는 큰 인물이야. 그래서 곽가가 원소에 있다가 조조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쪽으로 간 거지. 장차 얘가 얘를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그 예상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되게 중요해.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리더 중에서 경우를 알고 사리 판단을 할 줄 알고 또 조직을 이끌고 하는 데 있어서 인품도 굉장히 많이 작용해요. 인품도. 그 덕망이라 그랬지, 덕망. 덕망도 되게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소인배가 원소고, 때로는 자기의 과오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게 그게 대인배고 그렇잖아요. 그런 차이가 우스워 보여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비춰보면은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 흔한 건 아닌데 좀 있더라고. 근데 박근혜는 그런 인품이 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릇이 작잖아요. 자기 비위를 잘 맞춰주면 좋아하고 자기한테 뭐 옳은 소리 하면은 싫어하고 그게 박근혜가 좀 그런 성격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어. 이 전풍하고 박근혜가 있어. 전풍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말이 틀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앙심을 품잖아요. 얘에 대해서. 그렇게 앙심을 품고 어떻게든지 해코지하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박근혜가 안 좋은 단점이 그런 거라고. 박근혜는 인사에 대해서는 빵점이야. 사람을 다루고 사람을 이렇게 잘 포용하고 포섭하고 이런 능력이 거의 제로라고. 박근혜에 있던 박근혜 비서실장이 되게 많았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박근혜를 싫어해.
걔 최측근 최 가장 옆에서 박근혜하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게 누가 있어요? 전여옥 있고 또 누구 있어요? 이학재 있고 인천에 이학재 있고 또 누구 있어요? 이해운 있고 진영 있고 또 누구예요? 유정복 있고 또 누구 있어요? 유승민 있고 그 중에서 박근혜를 뭐랄까 곁에 저거 하지 않고 다 박근혜랑 등 돌리고 간 사람들이 다 그래. 다 박근혜랑 등 돌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태극기 때 애들은 걔네를 좀 배신자라고 그래 얘기하지. 근데 박근혜가 덕이 없어요. 그만큼. 박근혜랑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박근혜 겪어본 사람은 다 박근혜 싫어해. 왜 그래요? 자기 있는 측근들한테 모멸감을 줘. 박근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루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뭘 했을 때 얘가 모멸감을 참고서도 나한테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전효욱이한테도 넌 다른 차 타고 가라고. 비서실장인데 자기 비서인데도 그래서 전효욱이 나중에 책도 쓰고 박근혜한테 아주 모멸감을 느꼈다고 막 그런 인터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조조는 어때요? 조조는요 자기가 왕이고 군주고 승상이고 이래도 자기 거느리는 사람들하고 다 친했어. 다 친했다고. 친하고 껄껄거리면서 술 마시고 막 그랬다고. 근데 조조의 용병술에 대해서도 언제 시간 나면은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뭐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과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무슨 실수를 하고 과오를 또 이거 사과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과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 기술이 필요하고 좀 진솔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그렇지 그런 거죠. 어떨 때는 사과 안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좀 잘 선택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는 데 있어서 좀 진솔해야 되고 진정성이 좀 담겨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누가 사과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선 더 짓밟으려고 그러는 문화가 있잖아요. 좀 사과를 받아들이고 때로는 좀 용서해 주기도 하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과를 하면 어때요? 모든 것이 상황이 굉장히 좀 부드럽고 좋아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근데 사과를 안 하고 뿌득뿌득 우기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비호감이 증가되잖아요. 비호감이. 그렇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